슈퍼차저나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에 대한 생산 일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프레와 신혜성 진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자, 세계 최초, 국내 최초 테슬라 드라마 태플릭스 태플릭스. 토요일 오후 6시에 2부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유일한 홍보수단. 여기 벌레 지나간다. 네. 자, 오늘은 네. 저희가 이제 세미나 룸이 다 예약이 차 있어가지고 그쵸. 사용을 못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여기 어디죠? 여기 난지천 공원인데 좋네요, 생각보다. 네. 뒤에 이제 쓰레기가 타고 있는 곳이 있지만 네. 그래도 공원은 좋다. 네. 지나가다 누가 말 걸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더워서 네, 빨리 찍고 가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람 없어서 좋다. 네. 네. 여유롭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주제가 사실 두 개죠. 첫 번째 이제 어닝에 대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된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서프라이즈 같은 비트를 할 것 같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느낌대로 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0.91이랑 0.85랑 0.06 차이 나잖아요. 네. 근데 저번에 미스 났을 때는 0.03 미스 났거든요. 이번에는 0.06 비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두 배인데 이 페이스북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GPU에서는 조금 예측보다 못한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되게 잘한 것도 있어서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를 건데 아무튼 좋은 거죠. 네. 근데 자, 주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비트는 됐는데 네. 주가가 막 그 일부 유튜버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 300을 뚫거나 그런 느낌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진율 때문에 그런데 그 마진율이 뭐 그렇게까지 뭐 큰 문제가 됐던 건가요? 아니 좋은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 다 좋았어요. 웬만한 건 다 좋았고 뭐 아마 그 생산량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공장을 개조한다고 해서 약간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게끔 하는 분위기 그런 건 조금 있었는데 그것 빼고는 뭐 저는 너무 좋게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일 대박은 뭐냐면 FSD 베타를 다른 회사와 라이센싱 한다고. 삼혁이가 안녕. 네. 그래서 그 FSD 베타를 다른 회사에 라이센싱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야말로 진짜 쇼스퀴즈 날 수 있는 커다란 이슈 같아요. 이게 지금 슈퍼차저랑 레벨이 다른 이야기예요. 저는 그거 되면 테슬라는 이제 애플 반열로 갈 수 있는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애플처럼 앱스토어 그 안에서만 테슬라가 팔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약간 범용성 있게 갤럭시 스토어 같은 갤럭시가 아니라 뭐죠? 구글 플레이. 구글 플레이? 약간 예를 잘 못 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IBM PC랑 그 다음에 맥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그것도 어려운데요? 일반 사람이 듣기. 그러니까 그러면 넘어가죠. 미안해. 아무튼 이제 다른 차도 좀 쓸 수 있게. 애플이랑 구글 진영이라고 생각할게요. 네. 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테슬라가 이제 구글처럼 네. 좀 많은 그런 핸드폰 회사에서 쓸 수 있게끔 좀 범용성을 늘려가는 행동을 했다. 이 얘기로 좀 저는 이해를 하겠고. 엄청 큰 뉴스예요. 제가 보기에는 주식 견인하는 이슈 중에 뭐 AI도 있고 막 로보택시도 얘기했고 이번에 좋은 내용이 엄청 많았어요. 네. 근데 이거 사람들 귀등구도 안 들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FSD 베타 라이센싱을 어떤 업체가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엄청 혹하고 땡길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슈퍼차저 포드가 처음 얘기했을 때 그때 이야기랑 비슷해요. 그 전에 뭐 슈퍼차저 라이센싱 할 수 있고요. 뭐 그리고 얼마든지 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귀등으로도 안 됐다가 포드가 한다고 하니까 뭐야 뭐 되는 거야? 그러면서 GM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볼보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확장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미 피조는 이제 테슬라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슈퍼차저를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공유하는 것처럼 잘하면 FSD도 이게 공유가 되니까 이제 업체들도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들어가면서 얘 사실 못 쫓아가요. 이거 어떻게 쫓아가요? 그러니까 중도 포기를 그냥 해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고 싶어도 영혼을 잃지 않는 회사들이 여러 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글도 웨이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인텔의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인텔 어디죠? 이제 아, 이렇게 머리가 라이다? 아니 다 라이다 쓰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전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어. 이제 경쟁자로도 안 친다 이거죠? 아, 넘어가시죠. IBM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맨날 얘기하다가 아무튼 중요한 네. 거는 모비라이든 뭐 웨이모든 그 다음에 GM도 크루즈가 있어. 네. 그래서 크루즈까지 이 왜 업체들 현대는 안 쳐줍니까? 현대도 벤츠를 이겼는데. 현대도 하고 벤츠도 하고 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이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율주행 실데이터가 전 세계에 걸친 이 빅데이터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걸 지금부터 쌓는다고 하면 테슬라는 지금부터 쌓는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데, 지금부터 쌓을 수도 없죠. 왜냐면 차량 대수가 부족하니까.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500만 대가 시내를 주행하면서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모아줄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면 2년 후, 3년 후에는 뭐 예를 들어 30대의 차종이 나온다고 하는 2030년에 GM 플랜 같은 걸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데이터는? 근데 소는 누가 키워요? 맨날 하는 얘기죠. 소는 누가 키워요? 혹시 국내산 고등어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왜 그분한테 네. 따지는? 아니, 그래. 대놓고 따지십시오. 그래서 얘기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서 만들던 업체들이 테슬라랑 손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글의 웨이모랑 손잡고 싶어도 손은 못 잡죠. 왜냐하면 실주행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그 자꾸 왔다 갔다 산만해서 지금 얘기를 못하고, 안 그래도 지금 아니야. 무비라이 아까 생각 안 나가지고 막 네. 꼬이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할래요? 본인이 기억 못하신 걸 저한테 화내시는 건 아니죠? 아니 엄청 산만해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런 모비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웨이모의 컨셉도 좋았고 정말 괜찮은 사업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걸 자동차 업체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 서비스를 팔아서 자동차 회사들이 써야 되는데, 만약 테슬라 걸 누가 먼저 쓰잖아요? 그럼 이제 마치 포모 영상 일어나듯이 뭐 예를 들어 이번에 포드랑 관계가 좋아서 포드가 처음 들어온 것처럼 포드가 들어가면 GM도 갑자기 노선을 크루즈 버리면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 불고 주가는 정말 대폭발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전기차라는 거랑 내연기관차라는 두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내연기관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안 쳐주거든요. 근데 전기차로 사람들이 결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 중에 하나가 네. 그 FSD 때문인데, 자율주행. 만약에 그냥 내연기관차에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붙을 수만 있다면 사실 굳이 전기차 싫다는 사람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진짜 테슬라가 자율주행도 통제하고 전부 장악하고 슈퍼차저도 장악하고 그리고 위에다가 스타링크 쏴가지고 인터넷까지 만약에 장악한다면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스페이스X 떠가지고 봤는데 어우 막 가슴이 막 찌찌가 웅장해지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그런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지금 필요해요. 우리 지금 기후위기도 문제고, 그리고 다행성 종족이 그게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저는 그렇게 뭔가 프론티어 정신 가지고서 도전하는 사람들 방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딱 이건희 회장님 예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열심히 안 해도 돼. 발목만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발목을 잡는 게 아닙니다. 아니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쇼치는 사람들이 없는 뉴스까지 만드는 거는, 이거는 발목 잡는 그건 발목 잡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어와 미국 고등어와 국내산 고등어는 영원히 못 나온다. 이분들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그게 돈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살라고
거는 척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런 거. 테슬라 진영에서는 그 사람들 이야기는 이제 거의 조롱 수준으로 이렇게 하니까 네. 여기서는 막 별로 씨알도 안 먹혀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 근데 만약에 테슬라를 잘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사실 방해죠. 그런 방해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돈은 힘이에요.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으로 돈을 더 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을 해도 되고 부동산을 사도 되고 주식을 사도 돼요. 근데 그 힘이 몰리면 그쪽 자산 규모가 커지고 그쪽에 힘이 실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 힘을 실어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건설업자나 뭐 임대해주는 사람은 좋을 수 있겠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 자본주의의 그런 속성을 방해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식을 사면 회사들이 강해져요. 그리고 마리아나 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마리아나 주식을 사잖아요. 그럼 마리아나 회사의 주식이 오르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테슬라 같은 그리고 업체를 사면 시청자분한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가 더 강력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시간 보고 계세요? 시간 보여. 예. 아, 근데 나 제가 많이 이 얘기하면 자리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어디 나오죠? 밑에 좌측 하단 빨간색. 좌측 하단 네 11분 30초. 아, 보세요. 네. 그거 제가 원래는 봐드렸는데 아 네. 이 자리가 볼 수가 없는 구도입니다. 네. 구도가 좀 그래요. 네. 하여튼 그래서 테슬라 같은 업체에 힘을 실어줘야 친환경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의 그런 지구 온난화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아무리 싫고 개인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사람 싫어 인정해요. 근데 그거 나 솔직히 루머인지 아닌지 어디까지 부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한 업적과 그 회사의 일은 긍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죽어요 잘못하면. 진짜 저희가 이제 북극에 갔다 왔는데 진짜 거기 막 벌레도 있고 막 벌레 그죠? 있는 건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빙판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연구 활동을 해야 하는데 얼음이 다 너무 얇아가지고 아니 그거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헤딩 문제도 있고 그거는 이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그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구온난화가 과장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심각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은데 연구 데이터에 지구온난화가 지금 진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게 인간에 의한 활동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건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이제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막자고 하는 업체를 뭐 우리가 막 발목 잡고 돈 더 벌겠다고 거기에 막 쇼치고 이거 솔직히 좀 전 이해가 안 가요. 빌 게이츠 같은 행동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대는 애들 괴롭히고 싶은 거.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고 없어지지 않는 이런 괴롭힘 같은 건데 네. 그 약간 일진 출신의 그런 공매도 세력은 일제 출신이었던 예, 강호사다. 너드에 깝치는 일론 머스크가 싫을 수도 있잖아요. 너드스러운 사람 자체가. 너드스러운 부분도 있고 근데 본질을 봐야지. 일의 본질을 봐야지. 옳은 일을 하냐 그러니까 뭐 사람이 어떻게 100% 다 마음에 들어. 근데 거기에 이제 옳은 일을 하면 그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그걸 좀 더 뭔가 할 수 있게끔 분위기 만들어주고 그래야지. 자기 이득에 따라서 없던 일도 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막 이렇게 쇼치고 막 이러면 그건 아니지. 근데 형님 입장에서는 입장 바꿔서 머스크가 갑자기 네. 형님이 그 루시드 CEO예요. 하고 막 놀려. 아 근데 빡치는 그거가 가짜 계정이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뭐 만약에 사실 좀 아니면은 메타의 그런 그 마크 주크버거예요 형님이. 근데 갑자기 일론이 맞짱 뜨재. 아 근데 그거는 주크버그가 먼저 그 스레드 만드는 걸 눈치채가지고 이런 일이 좀 시작된 것 같아요. 뜬금없이 시작된 것 같지 않아요? 재미는 있는데 솔직히 근데 그럴 거면 오픈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스레드 오픈 아니 오픈 소스로 풀어서 그런 거잖아. 그냥 이건 자본 논리로 보면 됩니다. 네. 자본 논리로 보고 그냥 이 사람들은 장사꾼적인 마인드 그런 동물적 감각으로 마크 주크버그가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시장성을 판단한 거지. 그리고 빅데이터 학습에 트위터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이라는 그런 나름 설득력이 있더라고. 그 문장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대 모델, 초거대 모델, 거대 모델도 아니죠 요즘에 초거대 모델이죠.
초거대 모델 AI 학습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페이스북 되게 무시하는데 페이스북이 AI도 되게 잘해요. 거기 네. 광고 추천 어떻게 하는데? 그렇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그 어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던 건데 왜 북극까지 나오고 이랬던 건지 난 저도 메타 이야기 나온 것도 이상한 거예요. 네, 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더위를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더위 조심하시고요. 이제 좀 마무리를 져서 사실 이 어닝에 대한 발표에 사람들이 충격을 먹은 것 중에 하나가 300을 돌파할 거다. 약간 요런 생각을 하다가 아무런 뭐 마진율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조금 뭔가 주춤하니까 걱정, 우려 혹은 방어했다 이런 뭐 별로 좋지 않는 단어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그 자료를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기대보다는 조금 안 좋은 성과에 좀 약간 좌절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사실 이제 머슬람, 테슬람을 넘어선 머스크를 신봉하는 머슬람이잖아요. 네, 머슬람입니다. 네, 네. 머슬람 지금 장투 몇 년째죠? 오래 안 됐어요, 저는. 몇 년째죠? 3년? 오래 안 3년? 됐어요. 저는 네, 오래 안 장투 됐어요. 3년째의 머슬람이 3년이라는 얘기해주는 네, 우습죠, 네, 우습죠. 동기부여. 동기부여? 네, 마음을 평정하고 아, 네, 헛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제 생각에 네, 그거를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딱 30분 네. 딱 맞춰가지고 끝내주세요. 제 생각에 이번 어닝콜이 내가 퀴즈를 저번에 냈던 것처럼 똑같이 진피게 드릴게요. 어닝콜 난 다음에 주식이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보통 오른다고 생각해요. 이번 어닝콜.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했죠. 오를 거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 오늘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오를까 오르지 않을까? 오르지 않을까? 저는 조금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어닝콜까지 기다렸다가 뉴스에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에 팔아라죠.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시점이니까 아마 정리하는 세력이 있어서 이번에 그 어닝콜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파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팔았다 한들 또 오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호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제 생각에 잠깐 며칠이나 하루 이틀 잠깐 내리거나 옆으로 가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닝콜 대박 났네 뭐 이러면서 뭐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해요. 사실 뭐 지금 보니까 7% 정도 기체했거든요. 네. 뭐 그 정도면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사마귀가 계속 가게 하는데 사망이 스라크가 잡아볼까? 네, 갔습니다. 네. 저한테 날라오면은 저 진짜 즐겁합니다. 그래서 이번 어닝콜에 실망하시기보다 지금 나와 있는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던 주제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 다른 회사랑 협력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 4680 배터리의 가격 단가가 더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슈퍼차저나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에 대한 생산 일정. 네. 정말 산만해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저한테 왔잖아요. 진짜 나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봐보세요. 없어. 나한테 와 나 에어리언 에일리언이 여기 있다. 맞아. 아니 사마귀도 요만해요 진짜. 진짜 제일 싫어. 난 귀여운데. 네. 그 정도 사이즈. 얘기하시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나 15분 나왔다. 오케이. 네네 얘기하세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화딱지 나서 못하겠는데. 거의 별일이 뭐-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투의 동기부여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출렁임이 있을 때 어떤 유혹이 생기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정리할 것 같아. 개인의 추측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기가 막히게 그냥 올라가. 그런 경험이 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당하지 마시고 그냥 꾹 참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세금만 더 내잖아요. 수수료도 더 내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50% 정도는 정리를 해라. 그것도 맞는 말인데
지금보다 더 올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막 그런 작전을 가지고 있다면 박세익 전무님이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투자자인데 테슬라 투자하시고 테슬라에 대해 좋은 말씀 하시는데 그분이 저번에 한번 적정 주가가 900인데 그거보다 더 오르면 50% 정도는 정리하고 내리면 더 산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진짜 그분이 제일 어떻게 그 타이밍을 잘 잡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적절한 가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원칙을 좀 무식하게 잡아서 나는 예측은 포기하고 내 본업에 충실한다. 전략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가 그걸 막 계산하고 예측하고 조사하려고 하면 저번에 콘텐츠 한번 만들 때도 느꼈지만 막 시간 엄청 갈아넣어요. 막 조사하고 웹사이트에 검색하고 막 주식 누가 무슨 말 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그래프 같은 거 찾아서 트루팩트 체크하고 그러면 시간 엄청 가는데 그러면 또 틀린 게 또 막 남상하고 지금 너무 좋아. 왜 막 이번에 부지 산 거 있죠 여러분, 극장 영화관 산 거 뭐 물류 창고로 쓸 것 같던데요. 그게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한 중간 거점으로 산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틀려도 상관없어. 너무 좋아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동기부여하는 걸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 다 노이즈라는 거죠.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칙을 세웠을 때 박세익 전무님처럼 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저처럼 좀 본업에 충실하겠다라는 취지로 약간 방향을 아예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난 적금 대신 넣는 거다. 매크로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가격 목표는 뭐 2,000달러다. 저는 지금 2,000달러까지는 제 목표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좀 오래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흔들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게 있죠. 2,000달러가 목표였지만 생계형 판매. 네. 생계형 판매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스타트업 회사를 투자하려고 네, 1,000만 원씩 2번 뺐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회사를 투자하기 위한 거고, 그 회사들이 성장해서 성공하면 전 대박 나는 거죠. 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정말 한 18시간의 테슬라 정보만 봐도 모자랄 판에 네, 자기가 알고 싶은 정보만 알아도 마음이 이제 불편하지 않아요. 큰 맥락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냥 어차피 장기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매크로는 이번에 저도 크게 깨달은 바가 많은 게, 매크로 상황이 안 좋다고 느꼈을 때 주식을 반 정도 정리할까? 이런 생각을 초반에 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설문조사하고 그때쯤에 이게 뭔가 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곡물 시장에, 특히 밀 시장에 막 3분의 1 뭐 이런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뭐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시점에 용기 내서 절반 정도 매도하던가. 사실 그때 그러면은 또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욕할 수도 있는데, 매크로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구나. 근데 나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일단 좀 묵직하게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원칙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깨지는 건데, 그게 저한테는 투자였던 거고, 뭐 부모님 아프면 어떡할 거야. 그쵸? 근데 이제 사실 그 투자자분들의 다양한 원칙이 있는데 그런 원칙도 없고 그리고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한 돈이라서 무조건 분류하고 이러면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몰리는 상황에서 좀 뭔가 그쵸. 지금도 사실은 테슬라 이게 사람들 영상만 보면 지금 300 뚫고 막 그냥 부자 돼야 하는데 그 얘기만 믿고선 뭐 대출을 막 뭐 제3금융 막 이런 데서 빼와서 넣었다가 안 올랐다 이러면은 사실 본인만 피해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버틸 수 있는 금액이면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현금 흐름이 나와서 대부업도 심지어 내가 월급이 있어. 월급이 한 500 정도 돼. 근데 나는 쌓아놓은 돈은 없는데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한 5년 정도 나온다는 확신이 있어. 그러면 미래의 돈을 당겨서 투자하는 거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느낌이네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죠. 네, 근데 금리가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네, 금리가 내가 계산을 해야지 개인이. 그러니까 금리가 내가 견딜 수 있는 금리인지,
근데 여러분 돈 빌리게 너무 좀 나빠진 세상이라 이미 지금은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올려서 그죠? 이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판단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는 워낙 많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해안 인사이트가 좀 중요한 세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몇 분입니까? 와 25분이에요 벌써? 25분이요. 말 많이 하셨네요 형님. 말 많이 했네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딱 하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옵티머스가 5대에서 한 10대 사이로 생산된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 돌아다니는 거 상상하시면서 장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해요. 현대가 테슬라랑 손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런 로봇도 연동되고 자동차 시스템도 통합되면 뭐 꼭 뭐 애플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애플 같은 회사 나오면 미국이 가만히 둘지도 모르겠어. 미국에 있어야지 이런 생각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좀 현명하게 우리나라 입지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현대차가 찾았으면 좋겠다. 이상한 말을 하고, 네. 그거는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장투하시는 분들은 저는 별로 걱정 안 하고요. 뭐 계속 소식 들으면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이야기 할게요. 네, 아무튼 같이. 여러분들 그 어닝콜이 네. 끝나고서 이제 후폭풍이 올 텐데 폭풍까지 아니 나는 약간 이렇게 살짝 오히려 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오히려. 근데 그건 모르지. 이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소신껏 예. 행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패턴은 항상 조금씩 떨어졌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네. 넷플릭스. 세계 최초, 어떻게 하셨어요?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유일의 테슬라 드라마, 넷플릭스. 여러분이 안 보면 볼 사람이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테슬라가 궁금한 게 아니라 주식이 궁금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맞아. 네, 여러분들 시즌2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테슬라 기대들. 네. 아무튼 네네. 마무리하시죠. 네,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